승무패 3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풀럼과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저는 풀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시면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승격을 했다고 살로만 뉴스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프리시즌 비아레알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부상 및 결장자로는 해리 윌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리 윌슨이 지난 시즌 10골과 19개의 도움을 올린 핵심 공격 자원이라는 점에서 풀럼의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풀럼이 1부 리그에 있었던 2020-21 시즌에 리버풀을 상대로 1승 1무의 우위를 점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강화를 했고 맨유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아스날 출신의 골키퍼 레노를 영입을 했고 볼프스부르크 출신의 측면 수비수 은바부까지 영입을 한 풀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짜배기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 2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 파비우 까르발류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역시나 활약 약화가 예상이 되는 풀럼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잠보 앙귀사 선수는 지난 시즌에 나폴리로 임대 이적이 됐다가 아예 나폴리로 완전 이적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2부 리그에서 44경기 43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는데 미트로비치 선수가 1부 리그만 올라오면은 화력이 약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어떤 활약을 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풀럼이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106골을 넣었는데 2등을 차지한 본머스보다도 무려 32골을 넣었기 때문에 과연 1부 리그에서도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에서 3대1 완승을 거둔 다음에 스트라스부르와의 평가전에서는 전원 백업을 가동을 하면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리버풀의 풀 전력이 아니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업 골키퍼 켈러 선수가 부상 여파로 빠지고 백업 풀백 치미카스와 주전급 중앙수비수인 코나테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공격수 조타 선수와 백업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가 부상 여파로 빠지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핵심 자원들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벤피카 출신의 공격수 누네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프리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격수 사디오 마네 선수가 미넨으로 이적이 됐고 백업 공격 자원이었던 미나미노 역시 AS 모나코로 이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공격수 오리기 같은 경우에는 자유계약으로 AC 밀란으로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풀럼의 공격 자원의 이탈, 특히 플레이 메이킹 측면에서 해리 윌슨 선수와 파비우 까르발류의 이탈이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리 윌슨의 경우에는 과거 리버풀 출신으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0개의 골과 19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굉장히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플레이메이커인데 이 선수가 왼발킥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고 이 부상으로 인해서 근데 시즌 개막 이후에 2달 가까이 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럼의 활약 약화가 예상이 되고 지난 시즌 풀럼 2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까르발류 선수 역시 리버풀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풀럼의 2선과 측면 자원에 있어서 활약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부 리그에서 지난 시즌 43골이나 넣었던 득점왕 미트로비치 선수가 최전방에 있긴 있어도 미트로비치에게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두 자원이 없는 것은 큰 전력 누수라고 보여집니다.
이 미트로비치의 경우에는 커리어를 통틀어서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를 4차례 경험을 했는데 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던 것이 2018-19 시즌에 11골 3도움 한 시즌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1부 리그로 올라오면은 미트로비치 선수가 2부 리그 시절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아레알과 친선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이 풀럼이 실점을 했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가장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비아레알의 빡센 전방 압박에 의해서 후방 빌드업 패스 미스가 나왔고 이것이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압박을 펼치는 리버풀의 압박에 있어서 풀럼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미스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비아레알이 공을 탈취한 다음에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리버풀이 자랑하는 살라, 핸더슨, 알렉산더 아놀드가 이끄는 오른쪽 측면 라인에 의해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독식픽 이변호를 노려보실 분들은 과거 풀럼이 2020-21 시즌에 리버풀을 상대로 리그 경기에서 1승 1무의 우위를 점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 전적에서의 좋은 기억을 근거로 해서 이변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1번 경기는 이변 없이 풀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헤르타 베를린의 베를린 더비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6승 1무 1패로 상당히 순항을 했습니다. 직전 포칼컵 대회에서도 하부리그 팀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에서 10승 5무 2패로 홈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준 우니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타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헤르타를 상대로 3연승의 우세를 점했었던 우니온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베를린 패권에 있어서 우니온이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중앙수비수인 바움가르틀 선수가 질병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은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삼프도리아 출신의 중앙 미드필더 토르스비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우루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끈끈한 조직력과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팀 컬러에 맞는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르스비 선수가 세리에 A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피셔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로이터 출신의 공격자원 르웰린과 보움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판토비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하면서 공격 쪽에서도 보강이 이루어졌는데 이 최전방 공격 쪽에서 많은 골을 넣어줬었던 아워니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영보이스 출신의 장신 공격수 시바체우 선수로 아워니 선수의 빈자리를 메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피셔 감독 체제에서 원체 왕성한 활동량과 조직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력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지만 세트피스 한 방과 더불어서 지난 시즌에는 이 피셔 감독이 베커라는 선수를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기용을 하면서 재미를 쏠쏠하게 봤기 때문에 이 베커 선수와 더불어서 영입 자원인 시바체우 선수가 어떤 호흡을 최전방에서 보여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홈 경기 승점이 공동 3위였기 때문에 홈 깡패 면모까지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4승 1무 4패로 굉장히 들쑥날쑥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전 2부 리그 슈바이크와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도 4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았던 헤르타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프리시즌 포함해서 4연패 하락세 4경기 11실점을 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원정 경기에서는 3승 3무 11패로 상당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었던 헤르타이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투사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전급 측면 자원인 마르코 리히터 선수 역시 질병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와 더불어서 측면에서의 위력이 조금은 반갑이 될 수 있는 헤르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출신의 풀백 존조 케니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공격수 피용텍 선수가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수비수 알데레테 역시 발렌시아에서 임대 복귀가 됐는데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공격수 루케바키오가 임대 복귀가 된 헤르타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영입 선수보다는 임대 복귀를 한 선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 알토란 같은 골을 넣어줬었던 벨포딜이라는 공격수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한 방이 요베티치 선수 외에는 기댈 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활동량과 팀의 조직력이라는 두 단어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홈팀 우니온의 우세가 점쳐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피셔 감독 체제에서 끈끈한 조직력,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만 3차례나 감독 경질이 됐었기 때문에 이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겨우 잔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활동량 랭킹인데 우니온이 세 번째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을 정도로 활동량에 있어서는 우니온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헤르타 역시 6번째로 활동량이 많은 팀이었었기 때문에 활동량이 딸리는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활동량을 주목한 이유는 헤르타 베를린에서 지난 시즌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였던 중원의 미드필더가 이 아스카 시바르라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전체 활동량 22위를 차지를 하면서 헤르타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준 선수가 이 아스카 시바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승격팀, 세리에 A 승격팀인 크레모네세로 이적이 되면서 헤르타가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수비력이 상당히 저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스카 시바르가 활동량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중원 자원이고 여기에 투사르라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마저 징계로 빠지는 헤르타이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활동량 측면에서 우니온에게 상당히 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니온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리에 A 삼프도리아 출신의 토르스비라는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세리에 A에서도 톱 클래스 활동량을 보여줬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피셔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벨포딜이라는 선수의 공백을 추가적인 영입이 없이 메워야 하는 반면에 우니온은 그래도 아오니 선수의 공백을 영보이스에서 많은 골을 넣었었던 장신 공격수 시바체우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입적인 측면에서도 우니온이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더비 경기라는 변수가 있지만 팀의 조직력과 활동량 그리고 우니온 특유의 홈발과 선수 영입적인 측면 최근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까지 고려를 한다면 우니온 베를린의 우세가 점쳐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꼴찌 그로이터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했던 팀인데 최근에 프리시즌 포함해서 4연패 과정에서도 많은 실점을 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와 호펜하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프리시즌에 4승 3무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하부리그 팀과의 포칼컵 1라운드에서 무려 9대1 대승을 거두면서 주축 자원들이 골고루 꿀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확실히 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메넨글라트바흐이고 지난 시즌에 호펜하임을 상대로 1승 1무의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습니다. 상대 전적 10경기 기준으로 3승 5무 2패 무승부가 많았던 상성이 있고 부상 및 결장 의심 자원으로는 팀의 주장이자 미드필더인 라스 슈틴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전 장신 수비수인 프리드리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전 골키퍼 얀 존모와 수비형 미드필더 코네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또다시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스완지에서 임대 복귀를 한 미드필더 하네스 볼프 선수가 있고, 미트윌란의 출신의 미드필더인 오스카 프라울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한 수비 자원인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이타쿠라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지난 시즌 샬케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샬케의 1부 리그 승격에 공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비수 마티아스 긴터가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이 되면서 여전히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을 노출할 수 있는 메넨글라트바흐이고, 공격수 엠볼로 선수 역시 AS 모나코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칼컵에서 9골이나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공격 자원인 띠람 선수와 요나스 호프만 선수가 각각 3골과 2골을 넣으면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실점이 무려 61실점으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했던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수비력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리치 시티를 이끌었던 다니엘 파르케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파르케 감독 체제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도 프리시즌 성적이 5승 1무로 굉장히 순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하브리그 팀과의 포칼컵 대회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호펜하임 역시 중앙 수비수 휘프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주전급 미드필더 자원인 게이거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전 공격수 베부 선수 역시 지난 시즌에 7골이나 넣어줬는데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우니온 베를린 출신의 미드필더 프레멜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우니온 베를린 출신의 미드필더 프레멜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장크트 파울리 출신의 미드필더인 핀 올레 베커 선수 역시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수비수 오잔 카박을 영입을 한 것이 나름대로 괜찮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잔 카박 선수가 지난 시즌에 노리치 시티에서 활약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이적 선수로는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수비수 크리스 리차즈가 바이에른 뮌헨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아쉬움이 있고, 미드필더 플로리안 그릴리치 같은 경우에는 방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취리 FC를 이끌었던 안드레 브라이텐라이터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축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메넨글라트바흐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했었던 호펜하임이기 때문에 호펜하임 역시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두 팀 모두 새로운 감독이 새 시즌을 지휘를 하기 때문에 전술이나 경기력적인 측면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과거 노리치 시티를 이끌었던 다니엘 파르케 감독이 부임을 했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취리 FC를 이끌었던 안드레 브라이텐라이터 감독이 부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포칼컵에서 무려 9골이나 넣으면서 1라운드를 통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띠람이나 호프만 같은 핵심 자원들이 골맛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호펜하임전에 핵심 수비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메넨글라트바흐이고, 장신 수비수 프리드리까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얀 존모 골키퍼까지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메넨글라트바흐가 또다시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드리 선수가 결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샬케에서 영입한 일본 수비수 이타쿠라 선수가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단 내부적으로는 이타쿠라 선수를 수비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보도가 있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가 수비적 누수로 인해서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펜하임 역시 지난 시즌 7골을 넣었던 베브라는 공격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양팀 모두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많은 실점을 했던 팀인데다가 호펜하임 역시 프리시즌 베로나와의 평가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 두 골 모두 측면 공격에서 실점을 내준 만큼 메넨글라트바흐가 자랑하는 요나스 호프만을 축으로 한 오른쪽 측면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핵심 자원들에 대한 이적설이 계속 돌고 있는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얼마만큼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와 더불어서 무승부까지 투폴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승격팀 브레멘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프스부르크가 프리시즌 성적이 4승 1무 1패로 나름대로 순항을 했습니다. 직전 하브리그 팀과의 포칼컵 대회에서는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프리시즌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즌에 홈 경기에서 그래도 실점이 줄어들면서 성적이 근소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브레멘과의 통산 상대 전적은 3승 2무 5패로 최근에 열세였는데 가장 최근의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브레멘을 상대로 3연승의 상승세에 있습니다. 브레멘이 1부 리그에 있었던 2020-21 시즌에 브레멘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던 볼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풀백이자 미드필더 멀티자원인 게르하르트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팀의 주장이자 핵심 미드필더인 막시밀리안 아르놀트 선수가 등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레흐 포즈난 출신의 윙어 야쿱 카민스키 선수를 영입을 했고 빌레펠트 출신의 윙어인 패트릭 비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측면 공격을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를 떠났었던 공격수 마르무시 선수가 슈투트에서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볼프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의 한방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이적 선수로는 공격수 루케바키오 선수가 헤르타로 임대 복귀가 됐고 수비 자원인 슐라거 선수가 라이프치히로 이적이 되면서 브룩스와 윌리엄까지 방출을 한 볼프스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마르무시 선수가 직전 포칼컵 후반 추가 시간 극장 결승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슈투트에서 임대 복귀를 한 이 마르무시 선수가 막스 크루제 선수와 더불어서 최전방에서 한 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볼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2등을 차지를 하면서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2부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던 브레멘인데 부상 및 결장 자원으로는 주전급 자원이 아닌 은봄 선수만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영입 자원이 수비 쪽에 많았는데 헤르타 베를린 출신의 중앙 수비수 니클라스 슈타크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빌레펠트 출신의 수비수 아모스 피퍼까지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레버쿠젠 출신의 우측 풀백인 미첼 바이저 선수를 또다시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하면서 이적료 한 푼 들이지 않고 굉장히 양질의 수비 자원을 영입을 한 브레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셰필드 출신의 윙어 올리버 버크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 옵션을 더한 브레멘이고 덴마크 국대 경험이 있는 코펜하겐 출신의 미드필더 옌스 스타기까지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2부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던 투톱 공격 자원이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빈 두쿠슈라는 공격수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0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 필크루그라는 공격수 역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9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투톱 자원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의 핵심 자원 2명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직전 포칼컵에서 볼프스부르크가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기에서 베테랑 공격수 막스 크루제 선수와 미드필더 막시밀리안 아르놀트 선수가 각각 질병과 등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두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는 해도 만약 이 두 선수가 결장을 하게 된다면 볼프스의 전체적인 전력 누수가 꽤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막스 크루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막판에 14경기 7골을 넣었을 정도로 우니온에서 이적을 한 다음에 볼프스 공격을 굉장히 책임졌던 공격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시밀리안 아르놀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새롭게 주장에 선임이 됐을 정도로 중원에서 리더십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인데, 특히 막시밀리안 아르놀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활동량 전체 1위를 차지를 했을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중원 자원이고 세트피스 키커 및 패스 능력이 뛰어난 중원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볼프스부르크의 중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레멘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2위를 차지하면서 1부 리그로 다시 돌아왔는데 공격 투톱의 활약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빈 두쿠슈와 필크루그가 굉장히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합작을 하면서 투톱의 한방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부 리그에서 이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브레멘이 고무적인 것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1부 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수비 자원들을 대거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하면서 수비 쪽 보강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특히 레버쿠젠에서 활약을 했었던 우측 풀백 미첼 바이저 선수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브레멘이 수비력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2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투톱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까지 곁들여질 수 있다면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이변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볼프스부르크가 앞서 말한 막스 크루제나 막시밀리안 아르놀트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되고 2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투톱 자원들이 1부 리그의 벽을 실감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볼프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볼프스가 전력이 누수가 되고 브레멘의 투톱의 골 결정력이 나아준다면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보훔과 마인츠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훔 같은 경우가 프리시즌 성적이 6승 2무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하부리그 빅토리아 베를린과의 경기에서도 포칼컵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프리시즌을 상당히 잘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즌의 보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 경기에서 8승 4무 5패로 원정에서의 4승 2무 11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보훔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마인츠를 상대로도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 2승 1패, 특히 홈 경기에서 2승을 거뒀던 상성이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충분히 보훔이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전 왼쪽 풀백 소아레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폴란드 대표팀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인 고랄스키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부 리그 칼스루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장신 공격수 필립 호프만을 영입을 했고 마인츠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케빈 스토거를 영입을 했습니다. 다만 전력 누수도 있었는데 지난 시즌 리그 10골을 넣어줬었던 공격수 폴터 선수가 샬케로 이적이 됐습니다. 또한 수비수 막심 라이치 선수가 다름 아닌 마인츠로 자유계약으로 떠났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미드필더였던 엘비스 레즈베차이 역시 아웃국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보험 역시 전력 누수가 꽤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었던 졸러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이 포칼컵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졸러 선수가 2부 리그 시절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면 새로운 영입과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이치, 폴터, 판토비치, 레즈베차이 같은 핵심 전력들이 이탈한 것은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프리시즌 성적이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었고 직전 포칼컵 경기에서 하브리크 팀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프리시즌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시즌에 마인츠가 홈 경기에서는 10승 5무 2패로 굉장히 좋은 홈 성적을 보여줬는데 원정에서는 3승 2무 12패로 원정 성적이 18개 팀 중에서 17위로 굉장히 안 좋았던 원정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인츠가 또다시 이번 시즌에도 원정 고자 느낌이 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보험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우측 풀백인 다코스타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영입 자원으로는 도미니코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고 우니온 베를린 출신의 공격 자원인 잉바르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적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출신의 중앙 수비수 막심 라이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까지 보강을 한 마인츠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자원의 이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보험의 새로운 영입생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갈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승격 이후에 홈 성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안정적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수비수 막심 라이치가 상대팀 마인츠로 이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격에서 10골을 넣어줬었던 폴터라는 장신 공격수가 샬케로 떠났고 중원에서 공격력을 더했던 판토비치 역시 이 팀을 떠났기 때문에 특히 폴터와 이 판토비치는 지난 시즌 마인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 모두 득점을 기록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폴터와 판토비치의 이탈은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험 역시 라이치가 떠난 자리에 디나모 모스크바 출신의 장신 수비수 오르테즈를 영입을 했고 폴터라는 공격수가 떠난 자리에는 2부 리그 칼스루이 출신의 장신 공격수 필립 호프만을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체 자원을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필립 호프만이라는 2부 리그에서 이 많은 골을 넣어줬었던 공격수가 장신이기 때문에 폴터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의 이적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스 벤손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3백 수비를 기반으로 8위를 차지했던 마인츠인데 문제는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너무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츠가 홈에서는 10승 5무 2패로 승점이 공동 3위였는데 원정 성적은 18개 팀들 중에서 17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원정 고자 느낌이 강했던 마인츠이기 때문에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보험 원정에서도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전력 이탈을 고려하면 마인츠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마인츠의 원정 고자 면모와 지난 시즌 보험이 보여줬었던 홈 깡패 경기력이 나온다면 보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10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못했던 졸러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포칼컵에서도 득점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존 자원인 졸러, 아사노, 홀트만 같은 공격 자원들과 영입생 호프만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마인츠를 상대로도 곤욕스러운 경기력을 만들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우쿠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 아우쿠스부르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쿠스부르크가 2승 2무 2패의 프리시즌 성적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직전 하브리그 팀과의 포칼컵 대회에서는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나름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홈 경기에서 7승 4무 6패로 원정에서의 3승 4무 10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아우쿠스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라이부르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4무 5패로 굉장히 열세인데 지난 시즌에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7경기에서 3무 4패로 승리가 없는 아우쿠스부르크이고 부상 및 결장 의심 자원이 꽤 많습니다. 수비 멀티 자원인 스트로볼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도어시가 다리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전 측면 자원인 바르가스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옥스퍼드 선수 역시 무릎 수술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타 출신의 미드필더 아르네 마이어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로이터 출신의 수비수 막시밀리안 바우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백업 공격수 핀보가손이 방출이 됐고 안디 제킬이라는 공격 자원은 브라이튼으로 임대 복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득점이 5번째로 적었던 아웃국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입 시장에서 이렇다 할 공격수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4승 2무로 굉장히 순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하브리그 팀과의 포칼컵 대회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고 지난 시즌에 홈과 원정 성적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순위인 6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핵심 공격수인 펠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백업 우측면 자원인 케빈 사드와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퀴블러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측면과 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영입 선수로는 메넨글라트바흐 출신의 수비수 마티아스 긴터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아우쿠스 출신의 장신 공격수 그레고리 슈를 영입을 하면서 높이를 강화를 했습니다. PSV 출신의 일본 미드필더 도안 리츠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주요 이적 선수로는 주전 수비수였던 니코 슐로터베크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떠났기 때문에 이 슐로터베크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원정 성적 4위였고 실점 자체가 적었던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니코 슐로터베크 선수의 수비 공백만 메워줄 수 있다면 이번 시즌 역시 슈트라이 감독 체제에서 많이 뛰는 축구, 압박 축구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수비력까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직전 포칼컵에서는 연장 승부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력 보강 측면, 특히 공격 쪽에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득점이 5번째로 적었던 아웃국이라 공격수 영입이 필요했었는데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면이 있고 기존 자원들을 믿고 가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측면 자원인 바르가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화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수비수인 슐로터베크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수비 공백이 우려가 되고 있지만 이 메넨글라트바흐 출신의 마티아스 긴터를 영입을 했습니다. 공격 쪽에서 많은 활동량과 득점력까지 보여주는 펠러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측면 수비수인 퀴블러와 측면 자원인 케빈 사드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측면 공격과 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그리포, 정우영, 도안 리츠, 아웃국 출신의 공격수 그레고리 슈를 보유한 프라이부르크가 확실히 아우크스부르크보다는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특유의 공격력과 수비력 그리고 압박이 나와준다면 공격력이 부실한 아웃국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래도 홈에서 지난 시즌 7승 4무 6패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홈 저력이 있고 프라이부르크 역시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의 홈 저력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인데 리즈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즈가 프리시즌에 3승 1무 1패로 굉장히 순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리아리와의 홈경기에서도 6대2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굉장히 실점이 많았던 리즈인데 노리치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기록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번 시즌에는 수비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울버햄튼과의 상대 전적 면에서는 4승 1무 5패로 근소한 열세인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1승 1무로 우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을 상대로 두 경기 모두 극작골을 넣으면서 1승 1무의 우위를 점했던 리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습니다. 측면 자원인 다니엘 제임스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새롭게 영입을 한 측면 자원인 시니스텔라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급 수비 자원인 쿠퍼 선수와 아일링 선수가 결장이 유력하고 스튜어트 델러스까지 결장이 되기 때문에 리즈가 핵심 수비수들이 이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영입 자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미국 국가대표 측면 자원인 아론손 선수를 짤츠부르크에서 영입을 했고 페예노르트 출신의 측면 자원인 시니스테라를 영입을 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타일러 아담스와 미넨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마르크 로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칼빈 필립스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짤츠부르크 출신의 측면 수비 자원인 라스무스 크리스텐센까지 영입을 한 리즈이기 때문에 하피냐와 칼빈 필립스가 이적을 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제시마치 감독의 입맛에 맞는 영입 자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리아리와의 경기에서 6대2 대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주요 공격 자원인 벤포드와 로드리고가 나란히 2골과 3골을 몰아쳤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리즈의 공격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6대2 대승을 거뒀지만 확실히 수비적으로 측면 수비에 또다시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수비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2승 2무 2패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르투갈 2부 리그 팀인 파렌세와의 평가전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울버햄튼인데 핵심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개막전에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전 오른쪽 윙백 자원인 세메드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번리 출신의 장신 수비수 콜린스가 영입이 됐고 황희찬을 완전 영입을 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다른 영입 선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떠났었던 아다마 트라오레가 복귀가 되긴 했는데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수 로망 사이스가 이적이 됐지만 콜린스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 자원이고 백업 공격수 파비오 실바가 안더레우트로 떠났고 백업 측면 자원인 비나그르가 스포르팅으로 이적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의 막판의 뒷심 부족으로 인해서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울버햄튼이고 울버햄튼이 시즌 초 중반에 짠물 수비를 보여줬지만 시즌 막판에 수비력까지 흔들리면서 과연 이번 시즌에도 초중반에 짠물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시즌 6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2경기밖에 없었던 울버햄튼의 3백 수비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첫인상은 리즈 쪽이 유리해 보였는데 울버햄튼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리즈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하피냐와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가 이적이 됐지만 제시마치 감독이 과거에 이끌었었던 짤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 출신의 유망한 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이 나름대로 살뜰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프리시즌에 리즈의 공격 원투펀치인 벤포드와 로드리고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공격력을 개막전부터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고 주전 공격수 히메네즈가 프리시즌 부상 여파로 개막전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울버햄튼 특유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빈공이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이 시즌 초중반에 3백 수비가 짠물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반기로 가면서 7경기에서 무승 침체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프리시즌에서도 무실점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었던 울버햄튼의 수비력이고
리즈가 직전 프리시즌에서 칼리아리를 상대로 6대2 대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측면 수비의 약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윙백 세메두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조니 카스트로나 아이누리 같은 윙백 자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리즈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을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즈의 영입생과 공격 자원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난 시즌 울버햄튼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던 리즈가 홈에서 근소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 정도까지 충분히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네베스, 무티뉴, 덴동커로 이루어진 중원 라인이 원체 노련미가 풍부한 조합이고 3백 수비에서 로망 사이스가 이탈을 했지만 벌리 출신의 장신 수비수 콜리스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울버햄튼 특유의 짠물 3백 수비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 콜린스라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193cm로 제공권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두 번째로 많았던 리즈가 울버햄튼의 수비진이 참여를 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 통계를 보시면 리즈가 지난 시즌에 에버튼, 레스터시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이 18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현재 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일링, 쿠퍼, 델러스 같은 주전급 수비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울버햄튼 특유의 짠물 수비와 더불어서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까지 나아준다면 리즈가 덜미를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리즈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 정도까지 충분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